비행기 머리 박아갖고 이렇게 탁 넣어주라고 모서리 머리를 다 알려준다 봐. 그래 미안해 주구나. 그래야지. 자, 우리 물질을 이루는 작은 단위를 부르는 말이 있어. 원소라고 불러. 자, 원소의 기본 개념은 무엇이냐면 물질을 나눴을 때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라고 원소를 정의합니다. 자, 옛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얘를 갖다가 분해했더니 더 이상 쪼개지지 않고 그게 끝이야. 아, 얘를 원소라고 정했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 물이 하나인 줄 알았어. 근데 얘를 자, 쪼갰어. 수소하고 산소로. 근데 수소와 산소는 더 이상 안 쪼갰어. 못 쪼개. 그래서 얘는 수소 원소, 산소 원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한다. 자,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수소, 산소, 여러분들이 원소 기호에 나와 있는 것들, 알루미늄. 뭐 있지? 와. 자, 산. 원소 뭐 있지? 네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우라늄? 응? 플루토늄. 저마늄. 칼륨, 맞아. 자, 그리고 자, 대부분은 이런 원소들이 원소 기호에 있는 애들이고요. 자, 우리가 원소라고 착각하기 쉬운 것들이 있어. 뭐 유리. 유리는 규산염해서 규소와 산소가 결합된 어떠한 형태고요. 얘 원소 아니고, 물도 원소 아니고, 소금도 원소가 아니야. 자, 소금은 뭐하고 뭐가 결합된 거지? 염소하고 나트륨하고 결합된 거야. 얘네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아서 염소, 나트륨, 원소에 해당이 돼. 자, 그 다음에 탄소도 원소거든요. 탄소도 원소인데, 자, 얘가 결합된 어떤 것들이 있어. 구조에 따라서 연필심의 재료가 되는 흑연이 있고요. 보석의 종류인 다이아몬드가 있어. 자, 얘네 둘 다 탄소로 되어 있는데 얘는 구조가 엉성하고 얘는 굉장히 탄탄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투명도도 나타나고 단단한 광물 중에 하나죠. 얘네들은 여러 개가 결합된 거기 때문에 원소가 아니고 탄소만 원소에 해당이 된다. 자, 해서 이런 원소들이 있고요. 자연 상태에서는 이 원소 자체는 보기가 힘들고요. 대부분 다른 것들하고 결합된 형태로 있다. 근데 일부 헬륨, 네온, 아르곤처럼 자 그냥 한 개가 끝이야. 얘네들은 호던소 물질이라고 해. 홑원소.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대부분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지만 호던소 물질도 있다. 해서 이 원소의 가지수는 118개에서 120까지도 봅니다. 근데 이 많은 것들 중에 118개 중에 90개 정도는 자연에서 갖고 오고요. 나머지는 자, 과학이 발달되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 내기도 했대요. 해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얘네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원소 확인 실험이 있어요. 첫 번째 불꽃 반응. 스발, 이빨, 칼륨, 보라색. 자, 불꽃 반응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원소가 아니라 일부 금속성 원소가 불꽃을 반응하는 거야. 불과 반응해서 독특한 자기만의 색깔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일부 금속성 원소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불꽃 반응이에요.
그래서 매우 소량이고 다른 물질과 결합된 화합물에서도 쉽게 검출할 수 있어서 쉽게 원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각의 원소들이 갖고 있는 불꽃 반응을 일단 얘기하면, 자, 리튬이라는 원소가 있어. 얘는 빨간색. 스트론튬이라는 원소도 역시 빨간색. 자, 칼륨, 보라색. 응? 칼슘, 주황색. 그 다음에 구리. 구청에 가서 칼 주황색. 칼뿐이. 무슨 안 되는데. 자, 황록색. 황록색 콧물? 코딱지 색깔? 봤어? 뭐 없어? 자, 여기서 얘네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자, 빠진 게 아니네. 아주 중요한 거. 포타슘. 나트륨. 노란색. 나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각각의 고유한 색깔인데 나트륨, 칼륨, 칼슘 정도 잘 알아두시고요. 예를 들면 이거야. 염화 나트륨, 소금. 얘를 갖다가 물에 녹여서, 자, 백금선 끝으로 되어 있는 우리 왜 그 침으로 이렇게 꺼내갖고 얘를 갖다가 불꽃 반응을 해.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염화 칼슘. 얘도 역시 불꽃 반응을 해. 그래서 염화 나트륨 불꽃 반응이 노란색이 나타나고요. 염화 칼슘은 얘가 주황색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산 나트륨도 실험해. 그럼 얘 무슨 색깔 나냐면 노란색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서 노란색을 갖고 있는 애가 누군지 짐작할 수 있겠죠? 염소는 역할을 하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금속성 원소, 나트륨, 칼슘, 알루미늄 뭐 이렇게 외국말로 되어 있는 애들, 얘네들이 다 금속성 원소인데요. 자, 요거를 통해서 우리 나트륨은 노란색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노란색 반응하는 걸 통해 나트륨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염화, 칼륨은 무슨 색깔일까? 무슨 색? 보라색.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 여러 개 수용액을 보고 우리가 무슨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실험들이 있다라고 알아두세요. 자, 근데 여기서 리튬하고 스트론튬은요, 질산 리튬, 질산 스트론튬 두 가지 수용액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색깔이 똑같아서 우리가 알기가 힘들어. 그래서 얘네들은 자,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 스펙트럼 중에서도 선 스펙트럼. 자, 마치 우리 프리즘을 햇빛을 통과시키면 얘가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나눠져서 여러 개 띠를 만들어내는데, 자, 태양빛처럼 모든 색깔을 다 포함한 애들은 연속된 무지개 면이 만들어져. 이것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 근데 리튬하고 스트론튬은 모든 색을 갖고 있지 않고 특정 색깔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얘가 연속된 면이 아니라 특정 위치에 이렇게 선을 갖고 있어. 얘네가 빨간색을 만드는 몇 가지 조합된 색깔들이 이렇게 딱 나눠진단 말이야. 근데 스트론튬하고 리튬하고 요 만들어지는 굵기하고 개수가 서로 다르거든? 바코드가 서로 달라. 그래서 바코드처럼 나와 있는 이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한 번 더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원소 확인 실험은 불꽃 반응하고 연속 스펙트럼 아니고 불꽃 반응하고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뒤에 한 번 더 배우게 되는 앙금 반응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부 금속성 원소에 해당되는 것이다.
모든 원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매우 간단하고 적은 양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얘를 사용합니다. 추우면 꺼줄까? 꺼줄까 에어컨? 무풍인데도 저래? 자, 그럼 이제 원소 다음에 또 만들어지는 개념, 정리된 개념이 뭐냐면 원자라는 게 있어. 원자. 자, 원자는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나누어지지 않는 기본 입자. 나누어지지 않는다. 분해된다는 거하고 나누다라는 거하고 개념이 달라. 얘네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 거는 나누는 거고 얘를 갖다 이렇게 하는 건 분해라고 하는 거야. 자, 얘는 분해되지 않으니까 원소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과일 바구니가 있어. 과일 바구니에 사과가 2개 있고 여기 레몬 2개 있고 바나나가 하나가 있어. 해서 자, 과일 종류는 사과, 레몬, 바나나 해서 세 종류라고 표현하는 건 무엇이냐면 원소의 개념이야. 종류의 개념이야. 재료의 개념. 알루미늄은 1개, 2개, 3개 셀 수가 없잖아. 자, 근데 과일 개수. 개수인 경우는 사과가 2개, 레몬이 2개, 바나나 1개, 5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원자의 개념이야. 자, 해서 셀 수 있으면 원자, 셀 수 없으면 원소. 해서 이 원자 단위로 셀 수 있는 거 이거는 나중에. 원소는 셀 수 없고 1개, 2개 셀 수 있는 개수, 독립된 개체, 요렇게 독립된 형태라고 얘기하면 자, 원자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럼 이제 원자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야죠. 원자. 이거는 지금 프린트에 없는 내용이에요. 자, 원자의 구조를 일단 볼게요. 자, 리튬이라는 원자가 있어. 리튬은 원소 기호의 몇 번? 3번이야. 그래서 리튬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있다. 얘 이름 보니까 금속 같아? 비금속 같아? 금속이잖아. 외국말이잖아.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염소. 우리말이야? 외국말이야? 우리말이잖아. 아우, 좀 많이 나가지 말자. 얘는요, 자, 요 안에 모든 물질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갖고 있어. 내 몸에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단 말이야. 근데 리튬은 플러스, 전기를 띠는 전하가 3개가 뭉쳐 있어. 뭉쳐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플러스 3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자라는 애는요, 어떤 애냐면 플러스의 개수와 마이너스 개수가 같은 중성인 애들을 우리가 원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리튬은 이 주변에 전자라는 애가 이렇게 둥둥 떠다녀요. 전자의 이동, 우리 전기 배웠으니까 다 알지? 정전기 유도 이런 거에서도 다 전자가 이동하는 거였잖아. 여기서 특징,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얘는 원자 핵이고요. 얘는 원자야. 원자 안에 있는 애가 원자 핵이고요. 그리고 원소마다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서로 달라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먼지처럼 붙어 다녀서 둥둥 떠다니는 애가 있어. 얘 이름은 전자고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성질을 띱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자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개수가 같아서 중성을 띈다.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 원자핵은요, 매우 무겁습니다. 자, 이동하는 일이 없어. 우리 모든 전기 제품, 전기 현상은 전자의 이동으로 만들어지듯이 얘도 원자핵이 이동하잖아. 얘가 깨진다거나 이동하면 이건 폭탄이 되는 거야. 핵폭탄. 자, 핵 분열,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는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이 주변에 빙글빙글 도는 얘는 먼지보다 훨씬 더 가벼워요. 그래서 외부 자극에 의해서 들락날락 하는 거야. 우리 왜 털가죽 내에서도 마이너스 전자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듯이 얘네도 나갔다 들어왔다 해요. 자, 그런데 원자라는 애는 자체적으로 같아서 중성을 띠게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리튬 원자 하면 중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얼마나 가벼우면 이름이 자유전자라고도 부릅니다. 비유하기를 야구 경기장이 있어. 이 경기장이 원자라고 하자. 여기에 야구공 하나가 똑 떨어졌어. 크기가 굉장히 작잖아? 이거는 원자 핵인 거야. 전자는 여기서 비유할 수도 없죠. 너무 작고 미미한 존재라서. 그래서 이 작은 야구공만한 원자 핵이 이 전체의 질량이 100이라고 하면 99.9% 대부분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 원자핵은 너무 무거워서 이동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야. 작고 무겁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아까 야구 경기장에 야구공 했으면 나머지 공간은 다 비어있는 공간이듯이 여기 이 나머지 공간은 빈 공간으로 되어 있어. 빈 공간에 전자가 떠다니는데 얘는 이렇게 붙어있지 않고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 천력 때문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형태를 띄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애가 2번이야? 그러면 중성이라고 했지? 중성이라고 하면 전자 2개를 갖고 있는데 얘네가 이렇게 붙어있지 않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형태를 띈다는 거야. 반발력 때문에. 이거 누구야? 헬륨이지? 자, 그렇지. 외우니까 좋지. 해서 대부분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원자의 종류마다 원자핵의 개수가 다르고 원자핵의 개수만큼 전자가 존재한다 라고 알아두고, 자, 얘가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한댔지? 나가거나 들어오면 얘네가 중성이 아니야. 중성이 더 이상 아니면 우리가 이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이온이 되면 얘는 중성이었던 애가 전기를 띠게 되니까 얘는 성질이 변해 안 변해?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거야. 원자가 이온이 되면 전기적 성질을 띠기 때문에 성질이 변한다. 자, 그러면 이제 전하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전하. 물체가 띠는 전기적 성질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 자, 그러면 자, 물질마다 갖고 있는 원자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리튬 시작하고 산소, 플로린, 그다음에 나트륨. 자, 준호, 원소 주기율표 순서대로 천천히 불러봐. 수소, 헬륨, 아, 진짜 너무 싫어. 리튬, 선생님 진짜 말하고 왔어. 베릴륨, 풍산.
아스타틴. AT. 산을 중소. 아니야. 준석이. 중소. 붕소? 붕소? 맞는데요. 중소 맞는데 수헬리면 붕탄질산. 잠깐만. 베릴륨, 붕탄질산. 플루토늄 풀 네. 아니 플로린데요. 풀 남아 알규 인화. 수헬리면 3에서 많이 나눠서. 자, 너무 나와. 자, 예건이 다음. 아마 알루미늄 규소. 인 황소. 인이랑 황소. 염소. 아르고. 칼륨. 칼슘이지. 칼슘이 살아야 돼. 자, 이거 1번부터 20번에 해당되는 원소 주기율표 애들인데, 지금은 외울 만한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 일단 여기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질량에 따라 나눈 거야. 무거운 거를 뒤로, 가벼운 걸 앞으로. 근데 얘 무게는 누구에 의해서 정해지냐면, 원자핵의 개수에 따라 다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1번이니까 원자핵의 하나고 전자가 이렇게 하나 이내고, 자, 그 다음에 헬륨은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전자가 이렇게 2개 있는 거고, 리튬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뭐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돼.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여기에서 자주 나오는 애들이 있어. 리튬, 질소, 산소, 플루오린, 자, 나트륨, 마그네슘, 황, 염소 잘 나와. 다 나오지? 얘네들이 자주 나오는 애들인데 그냥 볼 적마다 얘네 문제 풀 적마다 하나씩 외워주세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얘가 3번이었고 산소가 8번이었고 플루오린이 몇 번? 9번. 나트륨 몇 번? 11번이야. 자, 얘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가운데 원자핵이 붙어 있어서 숫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자핵의 전하량. 자, 전하량은 플러스 3입니다. 그리고 얘 주변을 전자가 이렇게 떠돌아 다닐 거야. 근데 전자의 개수를 물어봐. 개수 몇 개? 3개. 자, 그리고 얘네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3개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자의 총 전하량. 이게 얘네 다 합치면 마이너스가 3개 있어서 얘가 띄는 전하량 마이너스 3 이렇게 해. 복잡하지만 얘네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우리가 셀 수가 있어. 그리고 이 원자의 전하량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얘가 누가 더 많냐 이런 거지. 자, 요것만 따져보면 얘는 어때? 0이지? 중성이란 얘기야. 이게 원자의 개념이야. 자, 산소는요, 가운데 8이 이렇게 있고, 이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떠다니는 거야. 원자핵의 전하량 8, 전자의 개수 8개, 전자의 총 전하량 8개 해서 0. 플로린은 가운데 9개, 전자가 3, 4, 5, 6, 7, 8, 9에서 플러스 9. 얘는 9개, 마이너스 9에서 0. 나트륨은 플러스 11.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빽빽하죠? 자, 사실은 이 원자핵에 자, 11이라고 하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각각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다른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것까지 다루지 않고 그냥 개수까지만 다룹니다. 그래서 요렇게 일단 알아두세요. 8개씩. 11개, 마이너스 자, 원자라는 거는 중성이라는 걸 뜻한다. 원자인데 중성이 아니면 원자라고 부르지 않아.
주는 주성인데 왜 문자가 아니고? 원자는 주소니까 주소라고 써서 하나도 뒤집기는 뿐이야. 쓰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요 이온 나가는 거야, 이온. 자, 근데 요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 어떠냐면 전자의 개수에 따라 불안정하기도 해. 중성이긴 하지만 자극에서 쉽게 전자가 나갔다 들어왔다 돼. 나갔다 들어왔다 돼서 어떤 성질을 만들어내냐면 전기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리튬이라는 애는 하나가 잘 탈출해. 하나가 잘 탈출해. 맨 앞장이야, 맨 앞장. 이온이라고 안 나와 있어? 여기. 요 앞부분이야. 얘가 잘 탈출해. 자, 그러면 여기서 원자 핵은 이동한다 했어? 안 한다 했어? 준서가 원자 핵은 이동한다 했어? 안 한다 했어? 안 해. 요 가운데 헷갈리니까 지워버리고요. 전자의 총 개수로만 조용히 안 해, 시끼야. 자, 플러스 3 이동하는 일이 없어. 원자 핵은 이동하지 않고 전자만 나가는데 얘가 만약에 전자 하나가 띡 나가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자를 잃었다. 그러면 남는 것이 몇 개야? 세 개에서 하나 잃었으니까 2개이죠. 자, 그럼 이제 중성이 아니죠? 그럼 얘는 중성이 아니라 이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이온이라고 이름이 바뀌는 거야. 이온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는 거야. 내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사람 이름 보면 여자 이름스러운 게 있고 남자 이름스러운 게 있잖아. 옛날에 많이 나왔던 책에 철수와 영희. 철수는 남자야, 여자야? 여자요. 철수는? 제일 여자 이름이다. 내 친구들 제 이름이 제이. 자, 우리가 철수는 남자, 영희는 여자라고 딱 짐작이 되고, 그리고 외국 이름도 뭐 다니엘 하면 남자, 여자야. 남자라고 하잖아. 데이비드 하는데 다비드 하는데 여자 이름은 없잖아. 뭐 예를 들면 앨리스는 남자야, 여자야. 남자예요. 또 여기 애매한 이름? 앨리스이에요. 준석이는 남자 이름이야, 여자 이름이야? 판별할 수 없어. 그 약간 중립적인. 가끔 중성적인 이름도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뭐뭐 순위로 끝나면 다 여자란 말이야.